우리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온라인에서 한 번씩 이제 만나는 분이 정재수 작가, 정재수 선생님이죠, 보면요. 저분이 곤지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제 말 그대로 소설로 쓰지만은 또 여러분들 소설이 그냥 소설이 안 쓰이죠. 역사를 기반으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역사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제 쓸 수 없는 것이 역사 소설인데 보면요.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일본 답사도 가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곤지왕의 실체를 찾아간 분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정재수 작가인데 우리나라 뭐 저 백제 학자들 뭐 백명문홍보다 더 낫습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곤지왕을 받아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참 여러분들 지심 뭡니까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하는 것다고 다 아시죠 보면요. 지성이면 감천한다고 정재수 작가님이 계속 곤지왕에 대해서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어느 날 곤지왕의 모습이 이렇게 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꿈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화백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재현한 모습이 여러분들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이렇게 집중되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데 보면요. 실제 이제 곤지왕의 역사를 계속 뭐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성 정성에 응감했는지 곤지왕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게 바로 화면에 나오는 바로 곤지왕 조상합니다. 저런 사연을 가지고 곤지왕 이렇게 모습이 역사 속에 이제 등장했는데 보면요.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문주왕편에 보시면 이제 곤지를 내신 자평으로 삼았다. 나오고 상건을 태자로 책봉하다. 477년 이제 보면요. 여기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의 아우라 나옵니다. 곤지를 내신 자평으로 삼고 마다를 상건을 태자로 책봉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곤지왕 관련된 이야기 쭉 나오면서 어디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이 백제 여러분들 문여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백제 무령왕 아시죠? 보면요. 휘가 뭡니까? 한자 보시면 빨간 거 보시면 사마죠. 사마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전에 강의할 때 사마할 때 바로 그 사마는 바로 백제의 바로 사마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주 존경의 의미로서 역사 속에 남아있는 용어가 사마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사마왕이 탄생하는 배경, 이때 곤지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죠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여왕이라든지 동서왕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하게 만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보면 곤지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령왕이 이제 탄생하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외로 향하다가 여러분들 두 번째 빨간 줄 보시면 외쪽으로 가다가 어떻습니까? 축자 쪽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았다고 나오는데 사마왕을 낳았다고 나오죠. 사마 바로 백제 문영왕이었습니다. 휘가 사마기 때문에 사마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놓은 것은 제가 이제 뭐 위치는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배로 가가지고 대마도를 건너서 이끼섬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끼섬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규슈에 등장하기 전에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가카라 시마인데 보면요. 저기에서 말 그대로 백제 문영왕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저기서는 항상 매년 축제를 하고 있죠 보면요. 자, 그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세에 보시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곤지왕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곤지를 뭐라 하냐? 여곤이라 표현했고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 곤에 대한 이야기 쭉 보시면 여기 뭐 쭉 나가죠. 여시에 관련된 쪽이 나오죠 보면요. 자, 관련된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큰 글씨 보시면 뭡니까? 자연왕 여곤이라죠. 여곤, 곤지죠 보면요. 그게 뭐냐면 자연한 우연왕이 있는데 보면 이거는 흉노에 어떻습니까? 원래 흉노의 자연왕, 우연왕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고조선의 사만강경에서 나온 겁니다. 사만강경을 역사 속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흉노에서 받아가지고 양쪽에 어떻습니까? 우연왕, 자연왕을 둔 거죠 보면요. 이것이 여기 보시면 이제 송세의 그런 부분이 또 나와가지고 뭐냐면 우연왕을 여기 그리고 자연왕을 곤지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여운이라든지 뭐 여러 등장하는 인물, 여도라든지 인물이 등장하죠 보면요. 이것이 송세에 남아있는 기록으로서 바로 곤지가 뭐냐면 자연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자연왕이라면 간판만 왕을 줬느냐? 그러면 백제에 살면서 왕이 있는데 옆에 자연왕이다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영 끄끄럽죠? 왜?
백제의 왕이 있는데 그 옆에 자연왕을 그냥 옆에서 같이 살고 있다? 아니죠, 보면요. 바로 왕이라는 그 호칭을 썼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제도권의 문화라든지 행정구역이라는 그런 문화하고 연결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언급을 안 하죠. 그래서 곤지왕이 뭐다? 곤지가 자연왕이 되었는데도 뭐다? 그냥 일본에 살다가 가서 뭐 왕이 명해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다시 국내 들어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연왕이나 우연왕, 자연왕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어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왕의 보직을 줬으면 다스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제 일본의 역사를 보면 눈치치를 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절대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왜? 바로 백제의 담노 제도를 자기들이 아직도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제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백제학자들은. 보시면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보시면 뭐냐, 곤지왕의 5째 아들이 있고 등장하는 거 아주 세게 나오는 것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웅약천학 부분에 쭉 나오는데 보면요, 곤지왕의 아들 다시 짓는데 둘째 아들이 뭡니까? 말더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었다,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 그 기름 기록이 쭉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보신다면 일본 서기가 어떻습니까? 편찬될 때 백제인이 가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백제의 숫자를 끼워 넣었죠, 보면요. 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곤지왕과 또 등장하는 인물, 무령왕과 또 동성왕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 뭐 어디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정재수 작가는 뭐냐면 곤지왕자의 아들이 문영왕과 배다른 형 동성왕이다. 동성왕은 24대 왕이고 무령왕은 25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밝혀놓고요. 김은혜운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 고구려의 뭡니까 이런 그 제도를 연구하면서 형사 취수혼 제도가 있다. 취수혼 제도가 있다. 뭐냐? 형이 빈전정에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형수를 누가 동생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에 계로왕이 전사할 것을 어떻습니까? 미리 알고 보냈기 때문에 동생 곤지가 형수를 책임진 거 아니냐. 거기서 놓은 아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문여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분이 김은혜 교수고요. 박재용 이제 여러분들 논문, 이 양반의 논문을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보면 백무령왕의 출자와 관련하여 일본 서기 본문에는 계로왕의 자식으로 무령왕을 나오는데 분주로는 인종될 때는 어떻습니까? 또 곤지의 자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에도 일본 서기 본문에서 무령왕을 계로왕의 자식이라고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한성백제와 웅진백제의 양혈통의 정당성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백제의 시족이 바로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논문이 나온 편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곤지 부분과 더불어 무령왕의 일본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인물 화상경이라는 건데, 이게 하치만궁에 이제 소장되어 있고 보면, 여기에 보면 뭐냐, 백제 무령왕이 자기 동생, 일본 왕이죠 보면요, 체계왕이라고 나옵니다. 자기 동생한테, 여기 체계왕한테 뭘 보죠? 저 거울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자, 무령왕은 아우의 장수, 자기 아들이 일본의 왕으로 있으니까 체계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살라고 바라면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것을 보내준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본다면 백제 무령왕이 어떻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왕이 되고 자기 동생이 또 남아있는 일본에 남아있는 동생이 뭡니까? 보면 체계왕이 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언급해 놓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일본 서기라든지 신찬 성시록이라든지 보시면 곤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들 곤지라는 표현도 있고 훈국이라는 표현도 있고 보면요. 곤지 한자가 약간 틀리지만도 일본 서기도 한자가 틀리는 어떻습니까? 곤지가 있습니다. 곤지 쪽이 있고 보면요. 신찬 성시록에는 어떻습니까? 곤기왕이라 기로 써놨죠. 곤기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밑에 글자는 어떻습니까? 또 공자인데 또 앞에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약간 그런 게 뭐냐면 하나로 일치가 안 되고 어떻습니까? 여러 이렇게 표현이 드러나는 것은 아마 시대를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한자도 곤지에 대한 한자도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고 일본 서기 신찬 순시록도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식 이제 역사 우리 시민사 가르치는 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461년제 곤지 왕자가 아들을 데리고 외로 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면요. 문희왕을 출산했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고 보면요. 곤지왕자의 아들 모대 동성왕이 위에서 출생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때요? 문주왕이 죽고 그 다음에 상건왕이 죽고 쭉 이제 하면서 바로 아들 동성왕이 어떻습니까? 가서 즉위를 했다. 그런 기록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백제의 이제 담로 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양직공도죠. 양직공도의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양직공도에 보시면 참고로 보여야 되실 분이 바로 여기 저 보면요. 바로 이제 일부 여기 보시면 백제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면서 고마라는 거, 고마가 나오고 거기는 뭐냐? 백제의 이제 성이 고마라 부르고 보면 어떻습니까? 담노를 업을 담노라 부르는데 중국의 군년이다 하는데 이 을을 표현하는 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을을 할 때 어떤 분은 이게 중국의 군년과 같다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여가 아니냐 해가지고 여로 쓰는 분이 있는데 보면요. 원래 한자 원문은 어입니다. 이게 이게 해석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봐야 하는데 담노가 중국의 군년과 같다라는 의의 표현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또 번역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또 어떻습니까? 직역을 한다면 중국의 군년에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자, 담노는 22개의 담노가 있었고 거기는 뭐냐? 바로 종제를 보냈다. 종족을 보냈다는 거 쭉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뭐냐면 방소국을 뒀는데 여기 보시면 반파라든지 탁이라든지 다라를 두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뭡니까? 반파, 탁, 다라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사라 이런 것이 우리나라 백제 충청도 밑에 있었다고 다 거짓말 쳤죠. 상사문 이것을 기문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원래 방소국이라는 것은 뭐죠 보면요. 방소국이라는 것은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 그 지역의 옆에가 바로 방소국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신 것처럼 원래 원문으로 본다면 백제의 황제, 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이 뭐가 있지 보면요. 담로가 있었고 그 담로에 속한 것이 방소국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왕 옆에, 바로 충청도 옆에, 전라도 옆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지명에 등장하는 것이 이거고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로 끌어넣으려고 합니다. 요래서 남은 사태가 발생했고 합천 다라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백제 22담로를 추정한다면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중국의 해안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담수, 용우가 남아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쪽이라든지 쭉 해가지고 담자에 어떻습니까? 그런 이렇게 유적이 있는 거죠 보면요. 쭉 이런 거 백지허라는 것도 있고 보면요. 이런 지역이 옛날에 백제가 어떻습니까? 뻗쳐나갔을 때 지역이죠. 근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제 여기는 뭐냐면 고고하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쪽 지역 가시면 백제의 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의 무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지금 뭘 하죠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가 신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 여기는 신라에 경주가 있다고 신라가 있다 이야기인데 그 절대로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신라에 어떻습니까? 그런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백제의 토기, 백제의 무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런 거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백제의 영역을 구당서에서는 뭡니까 보면 백제의 영역이 그냥 백제 땅만이 아니라 뭐죠 보면요. 바다를 건너서 월주에 이뤘다. 여러분들 여기 잘 표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백제가 여러분들 한반도에 없었다. 공부 안 한 깨는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구당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백제는 부의 별종으로서 동북쪽이 어떻게 신라이면서 서쪽은 바다를 건너가 월주가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5월 나오는 그 지역 베트남 이쪽이잖아요. 보면요. 그게 월주인데 그 월주로 가려면 뭡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백제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한반도에 있으면서 바다 건너 월주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어떤 절강속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 안 해요? 원문을 왜 공부를 안 하고? 남쪽은 바다를 건너서 왜 이러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백제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왜도 백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남쪽은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들 왜가 지금 여러분들 절강성 위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바다를 건넙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신당서 보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서쪽 경계는 월주이고 서쪽으로는 월주래죠. 바다를 건너 월주를 했는데 여기는 월주를 빼놓고 남쪽은 뭐 어떻습니까? 왜인데 모두 뭘 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두 뭐다? 바다를 건너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백제는 원래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있으면서도 또 왜 보면요. 바로 바다 건너서 바로 월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절강석 쪽이라든지 나중에 요석 경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절강성 요석까지가 바다 쪽이 전부 다 백지라는 뜻이 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절대로 인용 안 해요? 어? 그리고 문정창제의 여러분들 역사학자는 뭐 이러냐면 남쪽의 바다를 걷는 외라는 것은 그때 아마 나라 지역일 것이다. 그래서 백지는 뭐다? 백지는 순수하게 우리 한반도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또 바다 건너 월주까지 바로 어떤 절강성 쪽이라든지 나중에 요석까지 경리하고 또 한쪽은 밑에는 뭡니까? 바다 건너 외 지금의 일본 외잖아요. 여러분들 저 절강성 위에 있는 외가 그 바다 건너 외입니까? 내륙이잖아요. 내륙. 근데 이런 표현을 왜 안 씁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래서 사료를 기본적으로 보라는 이유가 요건데 왜 사료 이야기를 안 해요? 자꾸 이상한 지명만 찾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백제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곤지왕의 신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사카 있습니다. 오사카 아스카마를 가보시면 있는데요, 보면요. 원래 이제 지금 이름은 가실 때는 뭐냐면 아스카베 신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한자로는 비조호 신사입니다. 매년 10월 17일, 18일 날 곤지왕을 추모하는 맞쓰리를 하는데 맞쓰리가 여기서 항상 이제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 이런 백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때 많이 건너가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습인데 보면 어때요? 모습이 너무 추려하죠? 계단도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대신사 가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보면요. 엄청난 영역에 큰 데 쌓는데 여러분들 곤지왕 신사가 완전히 새빵살이가 됐습니다. 새빵살이. 원래 모습일까 이거 한번 더 해보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신사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원래 신사 이름은 아스카베 신사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곤지왕 신사였어요. 이 아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이런 거 다루지를 않죠 보면요. 이건 홍용기 교수님 역사 연구집에도 나오고 있고 보면요. 원래는 뭐다? 이게 아스카베 신사가 아니라 원래는 곤지왕 신사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느냐? 가 있습니다. 신기주류라는 여러분들 옛날 그 지명이라든지 관련된 자료집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 뭐라느냐? 원래 아스카베 신사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뭐다? 곤지왕 신사라고 나옵니다. 곤지왕 신사의 제시는 아스카베 노미야스코 해가지고 어떤 백제수기의 조상인 곤지왕자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 자료집에는 뭐다? 그 원래 신사 이름이 곤지왕 신사라고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거 지금 보시는 이제 고구려 궤도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 위쪽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마당이라든지 규모를 조금 어떻습니까? 좀 마당도 만들면서 저렇게 또 세워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 저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화면 영상 보시면 저 위쪽 바로 건물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건데요. 지금 너무 축소돼 버렸죠 보면요. 참 말 그대로 여기 일본까지 와서 왕을 한 인물인데 그때 일본의 말 그대로 천황이잖아요. 천황처럼 그런 인물인데 지금 그걸 역사 속에 감추기 위해서 축소시켜가지고 놓은 모습이 저 모습이라는 거 현장 가시면 너무 씁쓸한 그런 느낌만 듭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무 좁아지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려 궤를 앞쪽으로 마당으로 이제 마당을 확보하면서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곤지왕 신사가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정세수 작가가 이런 부분도 해놨습니다. 아스카베 신사의 창건자는 쭉 이래가지고 신찬 성취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쭉 이제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신사 간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 아스카베 신사, 원래 곤지왕 신사는 뭡니까? 원래부터 일본 황실에서 직접 어떻습니까? 제사를 관리한 황실이 직접 어떻습니까? 점검하는 바로 대신사예요. 대사입니다. 대사. 근데 지금 대사가 아니라 가보면 뭐다? 학구빵, 새빵살이 어떻습니까? 규모의 지금 신사로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간판은 어때요? 대사를 해놨잖아요. 대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직접 황실에서 관리하는 대사라고. 그러면 옛날의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완전히 새빵살이 규모로 만들어놨는데 옛날 규모는 어마어마했겠죠. 왜? 대사기 때문에요. 일본의 여러분들 대사라는 호칭이 붙인 신사를 가보시면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신사에 아마 그 50배, 100배가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큰 거는 그 정도까지 가는데 여기는 완전히 지금 새빵살이 학구빵입니다. 제가 곤지왕 신사 앞에 그 계단 앞에서 찍은 모습이고 저기서 손을 씻고 올라갑니다. 자, 어떤 안에 내부 곤지왕 신사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사 앞에
자, 사무 공간이 있는데 참 너무 초라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간단하게 뭐 이제 홍보지 나눠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황실에서 관리하는 큰 대사라고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어떻습니까? 이는 뭐 아무도 와서 뭐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곤지암 신이가 모셔진 신사 보시기 바랍니다. 몇 평짜리입니까? 한 평이나 될까요? 저게 곤지왕 신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곤지 왕자죠. 왜? 백제사에서 한반도에 여러분들 백제에 들어와가지고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왕으로 봉해졌고요. 일본에서는 곤지 왕자라는 표현보다 이 가보시면 곤지 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밀이 뭘까요? 곤지 왕자가 자연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역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때는 일본 왕이 없었어요. 일단 뭘 합니까? 보면 백제가 직접 다스렸을 지역으로 대단히 유력합니다. 담노에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곤지가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볼펜을 안 써. 이렇게 펜을 안 듭니다. 펜을 안 듭니다. 절대로 연구 안 합니다. 왜? 22담노가 전부 다 어디 있다고 좀 해놨습니까? 충청도, 전라도에 있다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경상도 쪽 옆에 만들어놨는데, 여기까지 곤지왕이 와서 어떻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이쪽 지역을 다스렸다. 우리나라 백제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는 머릿속에는 영원히 그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죠. 하지만 일본의 역사 속에는 어떻습니까? 곤지 왕자가 아니라 곤지 왕으로서 저렇게 신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신사에서 아마 일본 신사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들어갈까요? 거기에 저 한 평짜리 저기에 어떻습니까? 곤지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위대한 백제에 어떻습니까? 백제사를 잃었던 일본에서 잃었던 곤지왕의 모습이 신사가 지금 저렇게 한 평짜리 2평도 안 되는 저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도리가 바로 이제 곤지왕 신사 저 밑에 동네 길 따라가면 밑에 내려가면 있는 그 도리입니다. 저 도리가 원래는 한 2개 내지 3개를 거치면서 이제 본래 이제 신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남아있는 것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본다면 저쪽 지금 주택이 다 처지한데 저기가 원래 텅 비었던 원래 신사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든지 그거였는데 지금 안까지 시키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주택가로 다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곤지왕의 신사 모습이 아예 드러나질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사였는데 지금은 학구방 신세로서 그냥 어떻습니까? 월세 개념의 그런 방 한 칸짜리 그런 쪽으로 신사로 지금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 도리가 이제 그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저런 도리가 한 2개 내지 2개가 더 있어가지고 한차가 어떻습니까? 곤지 신사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합쳐지고 곤지 신사도 어떻습니까? 한 평짜리인가 2평짜리 만들어 놔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면서 그런 관련된 역사를 완전히 조작하고 어떻습니까? 없애버리면서 저렇게 곤지왕의 신사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냥 역사 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걸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요. 한번 모습을 여러분들 직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도리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 촬영했는데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그 정도의 폭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가서 연구원들이 가서 한번 직접 서봤는데 보면 저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사진을 전 줄여서 그런데요. 원래 넓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현장 가보시면 이제 느끼실 거고요. 뒤에 영상 여러분들 틀어주시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지금 일본 현지 곤지왕을 모신 신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곤지왕자인데 여기서는 곤지왕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 오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모셔져 있는데 보면요. 돌이 보이죠? 돌문. 가보시면 되죠, 뭐. 보이네요. 돌문. 거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신사였는데 다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요? 어느 쪽으로 줄였어요? 줄여놓은 거예요. 자, 그럼 방송 시작해요. 900이구나. 927, 827. 네, 줄어들었고. 그때까지 대신사였고. 이거 저희 명치 시대 때 이렇게 뜬 거예요. 명치 때 이제 사간 하고 맞추면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오사카의 남쪽,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던 아스카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 그 사이에는 다카야스야마 고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밑자락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와 있고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는 참 기막힌 이야기고요. 근데 이 기막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담겨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편찬을 하면서 조선사의 시간과 공간을 팍팍 줄여놨어요. 조금 줄인 게 아니라 조선사를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에서 번역을 하고 정리 해설했더니 이렇게 약간 줄인 게 아니라 반토막 내거나 이렇게 대폭 했는데,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축소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도 우리 여기서 도래계라고 하는데, 도래인 이제 결국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에서 유입된 혹은 이주한 혹은 들어온 문화 체계들을 이렇게 줄여서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명치유신 전후에 한 번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개 다 우리가 어떤 관계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일본 내에 있었던 한국계 유적 유물을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축소한 겁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스카 대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음내 대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연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8세기에 일본 조정에서 이런 전국의 신사들을 갖다 쭉 아까 방금 설명했었는데 리스트업을 해서 예를 갖추는 뭐 절차라든가 그런 거를 정한 게 있는데, 연희식에 의해서 당신은 분명히 대사였습니다. 대사. 큰 신사였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저 신사. 제가 본 신사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왜소한 신사입니다. 거기 조금 오두막처럼 보이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자, 저쪽 골목 끝을 보시면은 거기에 돌로 된 도리가 있어요. 도리는 일본 한자로 쓰면은 거할 것자에다가 세조자에 거할 것자, 그래서 새가 있는 곳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솥대예요. 솥대 위에 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저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저 도리가 보통 신사 안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저게 어쩌면은 3번째지도 몰라요. 첫 번째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 큰 거죠. 대사니까. 그런데 주위 둘러보세요. 사진 둘러보세요. 자, 여기 전부 다 민가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신사의 흔적은 알 수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저렇게 줄여놨습니다. 이렇게 줄여놨는데, 자,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면 어떤 불행한 인물이길래 이렇게 누구를 모셨길래 이 신사를 이렇게 왜소하고 초라하게 바꿔놨을까? 아까 제가 암시를 줬었죠? 한국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은 무조건 3개예요. 근데 거의 다 세개가 가능한 여기 보시면은 백제 곤지왕 보시죠? 백제 곤지왕을 모신 신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위치에 있는데, 과거에는 이 일대가 전부 다 거대한 신사였을 거예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왜냐면 도리가 그 경계선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곤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축소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사인이 있길래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여러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는 현재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백제에게 신라의 이제 그 세력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95% 이상 다 지워졌고 하지만 지우다 남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흔적들입니다. 곤지왕을 모신 행사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백제의 곤지라고 하는 인물은 한국사기에 보면 문주왕의 동생인지 뭐 아우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백제에서는 왕자였습니다. 왕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왕에 등극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왜 여기 일본에서는 백제 곤지 왕오라고 불렀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왕자가 여기서는 왕으로 추존이 되었을까? 그게 우리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대목인데 히라카타라고 오사카에서 해안 지금 교토로 가는 길에 보면은 그 백제왕 신사라는 게 있어요. 백제왕 신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신사는 사실은 이제 백제 왕족이 백제 멸망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시적으로 해서 모신 신사라고 전해지는 거고 거의 맞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곤지라는 인물은 분명히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곤지거든요. 그래서 이 곤지가 왜 왕자가 왕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 학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 얘기 자체는 아예 안 해요. 그냥. 근데 저는 이 신사가 과거에는 거대한 신사였던 것이 지금은 초라하게 오그라든 그 모종의 사건, 모종의 프로세스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자, 일본이 거대한 신사를 오그라뜨렸을 때는 한반도에 적대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곤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자가 아니라 왕의 대접을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고대 백제와 야마토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백제가 훨씬 과거에 우월했던 지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일본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이제 불편한 사실이니까 그거를 지우거나 죽이기 위해서 이 신사를 이렇게 오그라뜨렸지 않을까. 그런데 재밌게도 일본은 미신의 나라라고 할까 아니면 신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 없애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 없애지는 않고 이름은 남겨뒀지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곤지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왕 대접을 받았다면 어쩌면 가정이지만 백제 왕자가 일본의 야마토에 파견돼서 왕 대접을 받았다. 혹은 백제의 자연왕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 고구려 다 부역의 나라들은요, 흉노도 그렇고 선비도 그런데 자연왕, 우연왕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고조선도 3조선 체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이제 그 중앙에는 이제 백제 황제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왕의 동생이나 아들을 보내서 이제 그 제후국처럼 운영을 했고, 이제 중국 산동반도나 그쪽에 또 하나 우연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지공도를 보면은 이제 동남아까지 포함해서 아주 넓은 지역에 22개 담로를 두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흥미롭게도 동남아 여기저기 지역에 흥미롭게도 항구 지역에 보면은 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지역이 많아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게 대만의 타이베이 입구에 있는 그 지역이 땀수이에요. 그 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흥미롭죠. 아무튼 22개 담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류학계에서는 그 담로를 전부 다
어디입니까? 전라남도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담로의 흔적 하나가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후쿠오카 밑에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백제계에서 왕급 왕관이 아니라 담로가 썼을 만한 이 왕관이 아니라 이제 관식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게 거의 똑같은 형태가 백제 지역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담로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급으로 보면은 담로는 이제 제후보다는 격이 낮은 우연왕보다 격이 낮은 거고 이 어제 우리가 봤던 어디입니까? 후지노키 고분에 나오는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그 왕관의 주인공은 분명히 우연왕 정도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일본에 있었던 인물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막 끌어왔는데 좀 엄청난 얘기를 가설이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사카이시가 있고 우리가 좀 이따 지나갈 응신천왕릉이 있어요. 응신천왕릉의 주인공이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응신천왕릉의 주인공이 곤지라는 얘기를 해요. 곤지. 그리고 그때 바로 곤지가 어떤 때였습니까? 백제가 가장 절치부심 뭡니까? 힘들 때 국력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그냥 와신상담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 백제계 세력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구려계 고분들이 나오는 그 지역하고 경쟁했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던 그 흔적들이 이 초대형 고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신사 앞에 이제 도리가 마지막 도리인지 첫 도리인지 아직 구분 안 되는데 이 마지막 도리라면 곤지왕 신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아마 남아있는 마지막 이제 도리인데 보면요. 자, 이제 쭉 따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곤지왕 신사까지. 자, 저기 표시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저 차가 보이는 저쪽까지 여기가 이제 원래 돌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쭉 가서 신사까지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민가가 다 들어섰지만은도 과거에는 여기가 전부 다 하나의 큰 이제 신사로서 곤지왕을 모시던 신사였다는 겁니다. 곤지왕은 말 그대로 왕자였는데 여기서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열도에 와서 여기서 왕노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원래 옛날에 본다면 없었던 건물인데 지금은 다 민가가 다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신사 튼대에 보면요, 지금 다 민가가 들어섰고 여러분들 보시는 아까 조그만 장은 거기에 그 하나가 지금 곤지왕 신사로 남아있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다 이렇게 민가가 다 들어섰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돌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본다면 옛날에 이제 시설물에 썼던 돌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 일반인들이 이렇게 다 들어섰습니다. 일본의 정원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집과 이제 정원 조그만하게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고. 자, 많이 끌어오는데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저기가 이제 곤지왕 신사가 되겠습니다. 도리에서 집은 많이 걸어야 됩니다. 자, 쭉 보시고 지금 많이 걸어왔는데 여기가 전부 다 원래는 큰 하나의 이제
곤지왕 신사했는데 다 민가가 들어서 버리고 한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저 조그만 저게 건물 하나 남기고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대제국을 외소한 고려 등의 새우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대제국이었거든. 자, 이제 곤지왕 신사 쭉 타서 자, 도리를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자, 간판 보시고요. 곤지왕 신사 간판. 그 다음에 계단 타면 자,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신사가 대제국 백제의 곤지왕자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열도에 지금 찬밥 신사를 면치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만한 이게 원래 이제 고구려 개조 보면요. 자, 쭉 나와 있고 안에 조그만 신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참, 탁이었고 옛날 모습, 옛날 축소됐을 때 그런 모습이고, 자, 보시면 이제 건물을 지나서 여기 돌이, 축소된 돌이 조그마한 두 개 세워놓고,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신사 보실까요? 쪽 예를 찍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모습이고, 자, 본신사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조그만하게.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모시신 분이 이제 백제의 곤지왕자 문은 잠겼습니다. 참 대백제의 곤지왕자 여기서 여러분들 쉬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 어려운 시기 때문에 한번 다 전체적인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뒤 건물 뒤까지 쭉 보고요. 쭉 보고, 자, 곤지 왕자가 쉬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신사 조그만하게 이제 완전히 축소될 때 축소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계십니다.